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갱년기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질의 저하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한국의 갱년기 여성들이 유독 더 취약한 부분이 왜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가 더 이해하고 도와야 되는 이유까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갱년기는 그냥 증후군 하나의 상태나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고 질병이 맞다는 점을 반드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혈관 운동성 장애, 얼굴에 홍조가 나고 심장이 막 뛰는 그런 혈관 운동성 장애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정신적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중장기적으로 피부가 위축이 되고 비뇨생식기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고유다공증이나 동맥경화증 같은 우리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병까지도 같이 나타나는 거죠. 미국의 여성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가 이건 뭐냐면 심장병의 발생 어떤 확률인데요. 젊었을 때는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죠. 이 핑크색이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서 점점 올라갔다가 중년을 완전히 지나서 우리 인생이 이제 노년기가 되면 거의 남성과 비슷할 정도까지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 여성들을 보면 미국의 남성에 비해서는 그런 질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한국 여성은 갱년기에 더 취약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성별, 심장혈관 어떤 질환의 어떤 유병률을 이제 살펴보면 40대, 20대, 30대, 40대는 미국 여성과 거의 비슷한 어떤 확률을 보이는데 50대가 되면 거의 비슷해져서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오히려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료 비율이나 여러가지 유병률까지도 더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분명히 이제 생활 습관이나 본인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운동을 하느냐, 먹는 걸 주의하느냐. 그래서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분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괜찮은 어떤 여러 가지 건강 관리 패턴을 보이다가 40대를 지나서 50대, 60대 되면 왜 이렇게 급격하게 특별하게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을 더 잘못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더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중년 여성 이후가 되면 여성분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취약한 심혈관 질환 유병률을 보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호르몬 저하의 남녀 차이죠. 남자분도 분명히 갱년기가 있어요. 갱년기가 되어도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떨어지는 반면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 뭐 빠르게는 30대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40대 후반이 되면 급격하게 다 떨어져서 거의 이렇게 없는 상태가 되죠.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 즉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속도의 차이, 패턴의 차이가 여성분들이 40대가 지나면서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것은 본인의 어떤 잘못이 아닌 호르몬의 변화라고 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신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인 변화, 우울증이나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그 다음에 신체적인 변화, 고지혈증이나 심뇌관 질환, 콜레스테롤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당황하는 이유가 이상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콜레스테롤이 낮고 혈압도 낮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냐 당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혈관 홍조 증상 같은 이런 것 자체가 우리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 같은 경우 아까 저 그래프가 하나의 이제 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취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 같은 부분도 외국에 비해서 더 높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녀 간의 여러 가지 역할 차이에 대한 어떤 구분이 아직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성분들이 더 맡아야 될 분들이 더 많은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은 5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정서 관리.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햇빛을 많이 쬐시고요. 비타민 D, 그 다음에 멜라토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로토닌까지. 취미를 반드시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많은 대화를 친구나 가족들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취약한 우리 신체 조직 중에 하나가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서 당뇨병도 생기고 내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 특히 단백질 섭취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년이 되면 오히려 입맛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섭취를 못하고 소화작용이 떨어지면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먹었을 때 좀 편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 종류나 제형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래 좀 섭취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혈관 관리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특히 혈압이 있으면 뭐 저염식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하지만 필요하면 이제 요즘에 굉장히 좋은 고혈압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온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식은땀이 나는 이런 증상들 같은 것들이 우리 중년 여성분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거든요. 시원하게 집안에 있는 온도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갱년기 점 있는 우리 여성분들의 어떤 신체 조건에 맞추어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르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지기 때문에 호르몬의 어떤 유사물질들, 그리고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각종 염증들을 완화시켜주는 항염증, 여성 호르몬 유사물질들을 좀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들이 좋은데, 종류가 다양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것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을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식물에 존재하면서 에스트로겐은 아니지만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소플라본이 있죠. 두부, 된장, 두유, 콩장 등이 많습니다. 리그난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마시, 오미자 등이 많고 쿠메스트란, 그리고 콜로보나, 알파파, 뭐 이걸 드실 때 반드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맞는 음식들을 드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석류가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석류에도 여성분들의 두 가지 여성 호르몬 유사물질,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질환, 염증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과 더불어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대체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폐경 대신에, 그러니까 폐경은 이제 월경이 닿는다, 월경이 닫힌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종교를 의미하는 건데, 완경, 폐경을 잘 완수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새로운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 성숙된 그런 단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폐경 대신 완경,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이 처한 여러 가지 신체, 정서,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가족과 사회가 더 지지하고 공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